안녕하세요. 여러 인권 이야기를 한눈에 정리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별이웹 시간입니다. 저는 아지, 양희입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손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발생하는데 왜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범행 동기에 있습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짧은 머리카락을 언급하며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혐오가 폭력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죠.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재판 과정에서 여성 혐오가 범행 동기였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를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로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 사회 속에 여성 혐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재판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여성 혐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명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여성 혐오 범죄와 안전.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에서 일어난 여성 살해 사건 이후로 여성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젠더 폭력의 형태를 담고 있는 말로 여성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페미사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페미사이드라니 처음 듣는 용어네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023년 10월 통계청장은 유엔 통계위원회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자료가 발표되면 우리나라에 적용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 계획 단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는 표현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제기되었는데 명확한 개념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분명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한 실태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을 통해 여성 혐오가 비난받을 범죄 동기로 인정되었으니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 믿고 싶네요. 여성이란 이유로 목숨을 잃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 또한 근절되어야 할 텐데요. 엠번빵 사건 이후로 반복되는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범죄도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체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여성 혐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속 여성 인권. 사실 여성이 기본적인 인권을 쟁취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반이 인격을 존중받지 못한 채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로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국에선 1850년대부터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서프러제트 운동이 일어났지만 1928년이 되어서야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선 여성 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배제되어 왔기에 우리 사회에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았어요. 1946년 우리나라에서 광복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도 만 20세가 넘는 세대주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세대주는 모두 남성이었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되찾기만을 바랐지만 여성에겐 새 나라를 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성 인권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로서는 인권 신장으로 따라오는 변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구조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3년 성격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0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실제 처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남성 권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혐오 표현, 차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020년 기업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게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소 1명이라도 여성 임원을 기용하도록 했는데요. 2023년 한국 딜로이트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에 따르면 국내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은 8.8%에 그쳤습니다. 2.4%에 불과했던 2018년 이후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마지못해 소수의 여성 임원을 기용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2004년 처음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조사했을 땐 13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수백 명대로 증가했다며 한국의 유리천장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여성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별이웹의 여성 혐오 범죄와 여성 인권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잊지 않고 기억해주세요. 별이홈이었습니다.